대학교 졸업하기 좋아요. 그것도 행복대학. 우리 나라는 옛날에 비해서 너무 잘 살지요. 그때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갔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 80 이래 된 분들은 학교 거의 못 갔어요,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학교 간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10% 미만. 그때는 학교가 뭐냐, 일반 나라에 사는 향교가 있고 또 개인들이 하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립학교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니는 사람들이 한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모릅니다, 대부분. 글을 몰라서 세종대학께서 이 훈민정음하는 거는 그 한자를 우리 말이 소리 나는 대로 만드는 게 훈민정음. 그게 나중에 한글이 됐는데 그 한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될 때는 30% 글을 알았어요. 30%. 글을 안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70%. 조선시대 때는 자기 이름도 없었어. 또 없어. 이름도 없고 뭐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 뭘로 불렀어요? 개똥이, 새똥이, 말부리. 말부리가 뭐예요? 말 부리는 사람 말부리야. 또 특히 여성들은 이름을 잘 안 지어가지고 아기라 이름 불렀어요. 아기. 아가야 아가야. 뭐 시집가면 또 아기라 불렀죠. 시집 갔을 때 아기로 불리는 사람 있어요? 80 넘은 사람들 아기라 많이 불렀죠. 손들 젊은 분들 뭐 아기라 불렀어요. 요 뒷산에 건무산에 가면은 자기 엄마 이름을 악이라 써놨더라고. 악. 이거 소리 이거 악자 있잖아. 몇 살 악. 그 다음에 이태리 할 때 이자. 악 이 이래서 났어. 그거는 이름이 아니고 악이로 그냥 통상으로 불렀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번에 멕시코에서 한국 사람들 축구 하는데 풀백 제일 뒤에 서던 사람 4사람과 그 다음에 골키퍼 5사람이 다 김씨라. 그래가지고 한국은 왜 김씨, 이씨, 박씨가 맞나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분석을 해놨어요. 한국에서는 성이 없었다. 그래 1894년도에 을미 개혁할 때 성을 쓰기 시작했대. 반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성도 없고. 그때 해가지고 1907년도에 대충 성이 정해졌습니다. 그래가 김씨, 이씨, 박씨 많은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뭐 사람이 똑같이 처음 출발했다면 성씨가 다 비슷해야 되잖아요. 왜 갑자기 김씨가 많고 박씨가 많고 이씨가 많냐 이게. 그러니까 없는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래서 뭔 성이 좋느냐. 박흑교세 신라를 창조한 사람, 신라의 처음 그 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성계 또 박씨는 저 김씨는 김수로와 뭐 김할지 뭐 이런 사람들 따라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한자가 어려워서 그 대부분 사람은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글을 지금 가장 많이 아는 나라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가끔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신이 좀 갖지 못한 그런 분들이고 대부분 글을 다 아는. 그래서 우리 한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 요새 디지털 알죠? 디지털로 바로 옮겨 적을 수 있는 게 한글입니다. 디지털. 그래서 이것은 세종대학에서 너무나 좋은 글을 남겨줘가지고 앞으로 AI 시대, AI 인공지능 달린 로봇 많이 봤죠? 이런 시대가 완전히 열리면은 그때는 한글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작동을 잘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영어로 만든다든지 특히 중국말, 한자, 또 일본글
글 이런 것들은 옮기 적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AI를 만들어 놓으면은 간단히 말하면 뭐가 그 잘 알아요? 닭 우는 소리, 우리 닭 우는 소리 몇 가지나 있겠어요? 닭 우는 소리 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 미국은 닭 우는 소리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뿐이면 흉내를 못 냅니다. 사람이 소리 낼 수 있는 거, 또 모양을 나타내는 거, 이걸 의성어 어태역 하는데 의성어 어태역 부분은 한글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색깔을 노릇스름하게 칠해라. 우리는 노릇스름하게 칠해라 하면 무슨 말 알잖아요. 알죠? 영어로는 도저히 노릇스름하게 표현을 못해요. 중국말은 더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표현을 그 AI 로봇을 만들어가 로봇한테 야, 저 벽을 노릇스름하게 칠해라. 이래 하면은 우리 한글밖에 할 게 없어요. 여불대기로 걸어봐라. 여불대기. 여불대기 알아요? 여불대기 압니까? 미국 놈들 여불대기 하는 걸 몰라. 없어. 여불대기. 까제가 여불대기로 걷죠. 까제. 개가 말 개. 여불대기로 가요. 여불대기로. 여불대기는 옆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여불대기. 여불대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됐으니까 잘할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경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북 공부해보니 어떻습니까? 어때? 새로워요? 새롭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격이 높지요. 격이 높아. 경북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나라 삼국 통일을 안 했으면 이 나라가 존재를 하겠느냐. 이 나라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2013년도에 우루과이 얼마 전에 축구 우리하고 붙었죠. 우루과이는 어떤 나라에 우리 지구본에서 우리나라에서 못을 콱 찌르면은 반대편이 나타나는 게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 그 대통령이 무히칵 하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중국 역사를 공부했어요. 중국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코리아는 중국 역사를 공부해보면 코리아는 전립 자체가 기적이다. 이 코리아가 있다 하는 자체가 기적이다. 거기다가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현대가 있고 그 무이카 대통령이 저보고 한 이야기. 이런 기적 중에 또 기적이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전립 자체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따로따로 있었으면은 그때 당나라한테 다 먹히고 없다 이 말이에요. 당나라한테. 그때 당나라는 600년대 당나라는 지금 미국보다 훨씬 힘이 센 나라예요. 세계 1등 중에 1등이에요. 세계 총 생산의 반을 당나라에서 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세계 총 생산의 4분의 1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럼 미국보다 2배 힘이 센 거예요. 그런 나라를 신라에서 물리친 날이 언제냐? 675년 10월 23일 어디에서? 매초성 전투에서. 매초성이 어디냐? 남양주쯤 됩니다. 남양주. 거기에서 우리 신라 군인들이 당나라 군인들을 패태식 물리쳤던 많은 당나라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 북경에 가면은 법원삭 하는 절이 있는데 신라에 가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원혼을 달리려고 법원삭 하는 절을 만들 정도. 절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미국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걸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미국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최태림 우리 행복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은 이기겠어요? 이긴다는 정신을 경북에서 키워준 거야. 경북에서. 그 경북에서 화랑이 정신으로 삼국 통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존립을 하고 그 이후에 호국 정신이라 이래가서 독립운동을 제일 많이 한 적이 우리 저기 독립운동. 의병활동, 독립운동, 그리고 6.25 때 낙동강에서 우리가 지켰어요. 낙동강에서 우리 학생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포항에서 온 분들, 포항에 동지고등학교 있죠. 그때 상고락했는데 동지고등학교에 가면 비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6.25 때 우리 학생들 300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못 돌아왔다 이러다 갔어요. 300명이 전쟁터에 가도 못 돌아왔어요. 이름은 몰라 그런데 이름은 300명이 갔는데 학적부도 없고 이름이 모르. 그걸 적어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동지고등학교. 그런 학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우리 학도병들, 그런 민간인들, 물론 군인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낙동강에서 35일을 지켰어요. 6.25는 6월 25일 날 나왔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렸어요. 우리가 뭐 북침했다 하는데 우리가 쳐들어가는 사람들이 사흘 만에 서울을 뺏기나 이게. 사흘 만에 서울을 뺏기고 상주 화령까지 오는데 상주에서 제일 먼저 우리 경북에 도달했어요. 북한 인민군들이. 그게 8월 1일 날이에요. 8월 1일. 그 며칠 걸렸어요. 6월 25일에서 8월 35일 만에 여기까지 온 거야.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5일을 우리가 낙동강 전투에서 칠곡, 다부동, 영천, 안강, 포항, 기계 이 전투를 여기에서 다 지킨. 그러면 우리가 희생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서 경북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다. 그리고 선비정신. 선비정신은 내일 죽어도 바른 소리 해라. 또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는, 질서를 잡는 이런 일들을 경북 선비정신에. 10,000명이 임금한테 만인서 들어봤죠. 10,000명이 걸어서 와서 자기 이름을 한 자씩 한 자씩. 그게 써놨는 게 21m, 21m 무적이. 그 이름 하나하나 써가지고 임금 이걸 고쳐라. 그런 걸 6번 했다 하는데 3번 했는 거는 올라가는 건 다 불태우고 그 앞장선 사람들은 삼족을 멸하고 앞장선 사람들은 안 올라간던 만들어 놓고 못 갖다 줬는 게 여기에서 세계 문화재에 등록이 됐는데 우리 국학지원원이 있어요. 가보니까 21m에 전부 한 사람 와가 10,000명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올렸어요. 죽을 각오하고 올리는 거예요. 임금한테 달라들면 그때는 임금은 재판 없이 바로 죽이는 거 사람. 저 이렇게 원섭이 불러가지고 오늘 뭐 권장 100대 때리라 하면 뭐 재판도 없어. 권장 100대 맞으면 죽어요. 그때는 거의 죽어요. 학명가에 권장 100대 맞고 버틸 수 있어요. 임기식 우리 도의원님들 권장 100대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그거 맞고 유배가고 이것도 임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바른 소리를 그렇게 했는 사람들이 경북 사람입니다. 그 바람에 야당이 돼가지고 조선시대는 네 야당이에요. 우리 쪽에는. 조선의 정성이 몇 명쯤 되겠어요. 정성은 뭘 정성을 공부 석사하기 자기 있는 거 한번 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학사 자격 있네 보니까. 그걸 정성이란 정성. 정성 판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성 영의정, 좌의정, 왼쪽이 높아요. 좌의정, 우의정 이래 있는데 360명쯤 있었어요. 조선 500년 동안 있었는데 이쪽에 영남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느냐? 몇 사람? 5사람밖에 없었어요. 저쪽에서 기호학파 이래가지고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여기서 다 있어요. 영남 사람 5사람 있는데 저도 뭐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상주에 갔더니 상주 거기서 뭐 자의적 했는 분이 있더라고요. 상주에서 3사람 있고 안동에 한 사람 있고 예천에 한 사람 있고. 안동 누구예요? 석사들. 유성룡. 그렇지, 유성룡. 유성룡은 영의정까지 했습니다. 좌의정도 하고 영의정. 예천은 권탁. 와, 상주는 다 모르겠죠. 상주는 3사람, 예천 한 사람, 안동 한 사람. 그래 있었다 하고 저 최근에 공부했습니다. 그런 시대, 그래도 이 영남 우리 경북 사람들 바른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했는 게 뭡니까? 잘 살게 했는 거. 새마을 정신. 새마을 정신을 나는 완전히 바꿨어요. 저도 후진국 사람이에요. 대부분 후진국 출신들인데 요새 나온 아들은 선진국이 선진국. 요새 출생하는 아들은 선진국이에요. 80년대 출생했으면 중진국 사람이에요. 중진국 손 들어봐요. 중진국. 80년생 없어요? 다 후진국 사람이에요. 후진국 중에 72년도부터 밥을 먹었어요. 통일교 때문에. 72년 밥 먹는 걸 알 정도 되면 한 6살, 7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5살 됐다 하자. 그러면 67년생. 요 사람들은 67년생부터는 그 밥을 먹었어요. 배 안 고팠어 별로. 67년생 이후 손 들어봐요. 요 사람들 덜 배 고픈 사람들. 고전의 사람들 배가 많이 고팠고. 그 새마을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한번 잘 살아보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은 쉽게 말하면 무슨 운동? 그렇지, 잘 살기 운동. 공부 잘 가르치는 않는데 보니까 코디네이터가 잘한 거야. 여기 우리 학교 학생회장들이 잘한 거야. 누가 잘한 거야? 교수 총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총장님 잘 가르친 거야. 총장님이 학교를 잘 열었습니다. 아, 총장님들. 이 총장. 도립대 총장. 제가 이래 질문하면 다 답변 잘 못하는데 오늘 학사, 석사들이 답변 잘하네 보니까. 그래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은 이 민족을 잘 살게 하느냐. 새마을 운동은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운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건면자조 협동. 건면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지금 부지런하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부지런해가 할 게 없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동네 어른들 겨울 되면 다 놀아 그냥. 다 그랬죠. 뭐 합니까? 노름하면 노름. 노름해 집에. 조합하는데 앉아가지고 노름하고 막걸리 먹고. 그래가 밤에 야반 도주하고. 땅 문서, 집 문서 주고 야반 도주 했어요. 동네 그럼 많이 봤지 그때? 야반 도주 했다면 다 잘 살았어. 왜? 서울로 가가 노가다를 하더라도 촌에 농사 짓는 것도 잘 살았어요. 그 자가용 먼저 타고 왔어 그 사람들이. 야반 도주 한다 하는 거는 배짱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배짱이 좋아가지고 야반 도주 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보면은 제가 국민학 3학년 때 굿비 알지 굿비? 굿비 압니까? 굿비 내 제일 잘했어요. 왜? 산술 잘해가 계산이 빨라 내가.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뭐 손가락까지 세리다 보면 5, 6, 7 입만 떡 들고 막 세리는 거야. 8인데 내가 7배 안 되는데 내가 죽으라 이런 뭐 졌다 이러면 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겼잖아 이거. 그때 뭐 낙장 불입하는 게 좀 낙장 불입. 왜 내가 굿비를 했겠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게 몇 없으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에 일어나라 이거. 새벽적이 울렸네. 노래 해봐요. 새벽적이 울렸네. 제일 낫네 오늘. 예? 다른 데 가서 새벽적이 울린데 가면 또 못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 학사 되니까 너무 잘하네. 내년에 박사과정 해놓으면 더 잘하겠죠. 임주선 본부장님, 박사과정 바로 열어야 알았지? 석사 졸업한 사람 쉼없이 가도록 박사를 열어가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경북정신이야. 아까 하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놨는데 어제도 울진에서 그저께는 안동에서 안동 월령교에서 한참 뛰내렸어요. 40대. 어제도 울진에서 그 뭐 왕비천인지 어디 가서 또 뛰내렸고. 그리고 부인이 우리 남편이 안 보인다. 연락이 안 된다. 어젯밤에.
오늘 보니까 떠올랐더라고요. 허다합니다, 허다해. 자살률 세계 1등이야, 자살률. 이렇게 잘 살아. 젊은 사람은 뭐라 그래 또? 취직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뭐해? 취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저출산율 세계 1등 중에 1등. 굉장히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불행한 나라로. 그래서 제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주고 질서를 지키고 나라 지키고 그리고 잘 살게 해놓은 나라가 이게 무슨 헬조선이라고 하고 자살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놓고 이런 나라로 되는 이야기야. 이런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돼요. 행복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도민대학은 행복대학 이름 지났듯이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옆에도 행복한 사람, 옆을 좀 돌아봐가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하 기부운동 이런 거 말을 좀 붙여주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래가 내가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 1학년이 무슨 갈등이 많다고 연락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으니까 무슨 갈등이 있노 하니까 뭐 공부도 또 그래, 공부하기 싫으면 당장 학교 그만둬라. 공부하기 싫은 거 왜 하느냐 이게. 공부 안 하고도 잘 사는 나라.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30%의 글 몰랐어요. 해방될 때. 그분들이 자식 6명씩 놓고 열심히 살아가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놨더니 왜 젊은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사나 이게. 비관적으로. 그래서 좀 슬프게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옆에 좀 돌봐주는 공동체 이런 걸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우리 경북에서 다시 경북 정신 4개가 있어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잘 살게 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오늘 학사 석사 받는 분들은 옆에 사람이 누가 불행하냐. 그래서 제가 이 불행한 이유를 많이 찾았어요. 제일 큰 게 뭐냐? 제일 큰 게 수도권병이에요. 다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 가서 전부 다 찌들리게 사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 찌들리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살아도 우리 총장님들이 오셨는데 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서울 취직하러 가는 거예요. 1년에 10만 명씩 올라.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학교 때 이미 올라가고 또 졸업한 사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결혼할 힘도 없고 결혼해도 애 놓을 자신도 없고 애 낳아도 또 교육시킨다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 되겠나 이게. 그래서 그 해법은 뭐냐? 지방시대. 지방으로 오너라 이게. 지방에. 우리 지역이 전부 소멸한다고 덩텅 비어가 있는데 앞으로 먹고 살 거리 우리가 많이 만들고 농업에서도 앞으로 농업 대전환을 해서 농업을 지금보다 2배, 3배 부자 돼야 돼요. 지금보다. 농민이 왜 도시 사람보다 못 사나 이게. 더 잘 살아야지. 똑같은 몸띠를 일하고 나는 땅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농업 대전을 통해서 농업 일자리 많이 만들고 제가 시범적으로 문경 영수면 그 동네 하나 앞에 3개 동네를 전부 땅을 다 모아서 농사를 과학 기술자들이 가서 지주고 거기 있는 분들은 현재는 자기 농사 작년에 얼마냐 물어보고 1.5배 줄 테니까 일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해준다. 그 대신에 노동력 팔 사람 팔아라. 그 안에서 80 노인이 경운기 몰고 다니고 말이 안 됩니다. 편안한 쉬면은 1.5배 줄게 일단. 다 하겠지 그러면. 그래 농업 대전에 일자리 만들고 우리 대기업도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경북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내려라 이 말이야. 내려. 그래가 좀 공부를 왜 대학교까지 다 가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 행복대학 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나오고 취직해가지고 많이 놓고 살다가 대학이 필요하면 행복대학으로 오너라 이 말이에요. 83살 학교 84살에 3살 청도에 김재욱 어르신네 박사과정 만들어 놀랐겠죠. 예. 아니 84살 돼도 뭐 학교 다니는데 그럼 뭐한테 초장부터 그때는 애 놓는 힘이 좋을 때 애 낳아야 되지. 예? 84에서 애 못 낳잖아요. 앞으로 놓을 수도 있을 게요. 앞으로는. 아까 김하자 그 할머니를 했는데 누나를 해야 돼. 누나 없던데 우리 아주. 근데 암도 걸린데 공부 1등 했다 하다 보니까 어디 계세요? 암도 극복한 분인데 자식도 6이나 낳았죠. 아니 그래 잘했다 하는 게 다. 우리 때는 다 6, 7 됐잖아요. 한 집에 10명인 사람도 있고 12인인 사람도 있어 우리 동네에. 12. 이름도 몰라요. 그 나중에 이름 적게 똑같아. 하나의 종수이라 지어야지. 그 다음에 또 종수. 하나는 맞이라고 종수이라지. 마루 종자 종수 지었는데 마지막에 이 끝말이라고 종수 이네 끝났다지. 종수를 지어야 또 나왔어. 그래가 뭐라고 짓겠어요? 끝말이. 말수이라 지가 또 넣으면 끝말이야 마지막에. 예? 아까도 이 말수에 한 사람 계시대고. 말수이 언니가 몇 명이나 내물어보니까 3사람이 있대 언니. 말수이. 그런데 그때 그래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된 거예요. 공부 안 가르쳤어요. 우리 고모들 4사람인데 학교 아무도 안 갔어. 그래도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행복하다 하는 느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으로 와야 돼. 지방으로. 서울같이 찌들리게 살지 말고 서울 취직하러 가려고 하면 다 잡아 앞으로. 알았죠? 여기서 해라. 여기서 이미 해가 있는 건 내려오라 하지 말고 또 실업자 되니까 앞으로 올라 안 가도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지사가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경북의 정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행복대학 대학생들은 정말 학사 석사 받은 분들이 나도 행복하지만 옆에 사람 좀 돌보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달라. 그게 행복대학이잖아요. 꼭 그래 주십시오. 축하합니다.